나 돛구탁이야. 호락호락 안 당한다고. 이번엔 못 빠져나갈 겁니다. 술도가의 새벽은 유난히 서늘했다. 마광숙은 별채 응접실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함께였다. 정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수수한 양복 차림으로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도 따뜻해 광숙은 도저히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혹시 이분이? 그녀는 수없이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왜 정수는 이 사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품고 다녔을까? 단순한 첫사랑일까? 아니면 자신과도 얽힌 무언가일까? 아침이 밝아오자 술도가의 작업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자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상자를 옮기며 소리쳤다. 오늘도 미국에서 주문 들어왔답니다. 2배요. 2배. 작업장 직원들이 놀라며 박수를 치자 광숙은 겨우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공장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 봉투 속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며 오늘은 반드시 정수에게 직접 묻겠다고 결심했다. 점심 무렵 박정수가 술도가에 나타났다. 고운 베이지색 외투를 걸친 그녀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표정엔 수심이 가득했다. 광숙은 급히 달려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어르신 오셨군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별채 응급실로 들어섰다. 앉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광숙 앞에 놓았다. 이 남자를 찾아줄 수 있겠니? 광숙은 봉투를 열어 안을 살폈다. 봉투 속에는 자신이 이미 아침부터 들여다보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의 시작이기도 하지. 그를 꼭 찾아야 해.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듣고 싶어. 그래야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광숙은 봉투 속 사진을 꼭 쥐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드릴게요. 어르신은 마음 놓으세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술도가 별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낮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고요한 긴장감만이 공기 속을 메우고 있었다. 마광숙은 여전히 사진 봉투를 쥔 채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그 안에 서린 불안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그 시각 한동석은 호텔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소 전무가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오늘 새벽 비행기로 송환됩니다. 비서의 보고였다. 동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돌아오는군요. 공항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 상황을 확인하게 하세요. 경찰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비서는 머뭇거리다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독고탁 사장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움직이는 듯합니다. 동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짧게 말했다. 이제야 제 얼굴을 보고 얘기하겠다는 거군. 밤이 되자 술도가 작업장에도 경찰이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등장의 직원들은 놀라 작업을 멈췄다. 여기 마광숙 대표님 계십니까? 형사가 묻자 광숙은 봉투를 서류함에 넣고 다가섰다. 제가 마광숙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형사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을 꺼냈다. 신라주조 소 전무가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독고탁 사장이 여러 차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작 영상을 만들어 술도가를 모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작업장 안에 긴장이 흘렀다. 고자동이 주먹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구먼. 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조작 영상의 원본, 자필 서명된 지시서, 그리고 필리핀 현지 계좌에 숨겨둔 자금 내역서가 있었다. 그 증거를 보는 순간 광숙은 손끝이 떨렸다.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그 무렵 독고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그는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자료 어떻게든 무효로 만들 방법이 없겠습니까?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소 전무가 자필로 작성한 지시서와 증거가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증언도 구체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탁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만 뭐요? 시간을 끌어 합의를 보거나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걸 부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탁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다시 술도가. 광숙은 형사들이 떠난 후에도 작업장을 지키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자동이 옆으로 다가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 사장님, 이제 한 곱이 넘긴 거 아닙니까? 수출도 늘고 있고
이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술도가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광숙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공장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독고탁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반드시 끝내야죠. 이번엔 꼭. 문득 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섰다. 광숙 씨. 그녀는 놀라며 봉투를 서랍에 넣고 몸을 돌렸다. 회장님, 아니, 오빠. 동석은 다가와서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장모님께서 아직도 불안해하시더군요. 사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오늘도 그분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사진 속 남자를. 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장모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광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빠, 그 사람 어르신의 첫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후회라 하셨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죠. 장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말에 광숙은 잠시 떨리던 손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묵묵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술도가의 현판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소리가 긴 밤의 침묵을 깨우며 내일의 전투가 더 가까워졌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술도가 앞마당은 또다시 분주해졌다. 박정수는 아침 일찍 술도가를 찾아왔다. 광숙 씨, 아침부터 미안하네. 광숙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혹시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정수는 잠시 시선을 사진에 고정한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첫사랑이자 나를 평생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라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애틋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광숙은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어르신, 그분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박정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찾으면 되죠. 오빠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날 오후 한동석과 광숙은 박정수를 모시고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남산사진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관 주인은 연로한 노인이었지만 사진을 보자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사진 오래됐군요. 내가 찍은 건 아닌데 익숙한 얼굴 같기도 하고. 그의 말에 한동석은 공손히 부탁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남자 아마도 김석진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몇 번 본 적은 있었어요. 사법고시에 도전하던 양반이었지. 그 말을 듣자 박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맞아, 석진 그 이름. 사진관을 나와 세 사람은 근처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과 이 다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사법고시 발표를 기다리며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고 그날 이후로 그는 사라졌어요. 한동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그분을 찾고 싶으신 이유가 미련 때문입니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련이라기보단 사과를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쉽게 등을 돌렸거든. 그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광숙은 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찾아드릴게요. 며칠 뒤 한동석은 지인들을 통해 과거의 사법고시 수험생 명단을 찾아냈다. 그 명단에서 김석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그의 마지막 주소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작은 골목에 있는 낡은 집. 세 사람은 그곳을 찾았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광숙이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석진 선생님을 찾고 왔습니다. 여자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씁쓸히 말했다.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외롭게. 그 말을 듣자 박정수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돌아가셨다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와 보라며 문을 열어주었다. 작은 거실 한켠에는 김석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석진 씨,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요. 광숙과 동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집을 나서는 길, 박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속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광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그분도 마음 편히 쉬실 거예요. 동석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장모님께서도
조금은 짐을 내려놓으셨길 바랍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남은 건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지. 세 사람은 함께 골목을 걸어 내려왔다. 그 길 위로 늦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긴 시간 동안 얽혔던 과거의 매듭이 하나 풀리며 술도가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술도가 앞마당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마광숙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공장장님, 이 박스는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광숙이 팔을 걷어붙이며 묻자 고자동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일 아침에 하시죠. 사장님도 좀 쉬세요. 광숙은 무거운 숨을 고르며 박스 위에 앉았다. 그러나 눈빛은 쉬지 않고 공장 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술도가로 낯선 고급 세단이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광숙을 바라보았다. 마광숙 씨, 낯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독고탁 사장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통해 연락하시죠. 광숙은 명함을 받으며 눈썹을 찡그렸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변호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독고탁 사장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술도가 측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 말에 고자동이 다가오며 불쾌하게 소리쳤다. 뭐요? 불법이라고? 우리가 무슨 불법을 했다고? 변호사는 시선을 고자동에게 돌리며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소전무의 증언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했고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광숙은 봉투를 받아 들고 안을 확인했다. 수십 장의 서류에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접어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요. 변호사는 작게 웃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준비하고 계십시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그는 명함만 남기고 떠났다. 세단이 떠난 뒤 고자동이 소리쳤다. 이게 다 독고탁 그 인간 술수지. 뻔해. 시간을 벌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수작이야. 광숙은 고자동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공장장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근데 사장님, 고자동이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다. 혹시 회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광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는 이미 장모님 문제로 마음이 무겁잖아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서류 봉투를 들고 별채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예상보다 더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독고탁 측은 술도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전물을 회유했다. 계약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 위한 영업방해. 서류마다 광숙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군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한동석의 이름이 떴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동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야? 아직도 공장에서야? 아니에요. 별채에 있어요. 밖에 나와봐. 문 앞이야. 광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밤하늘 아래 서 있는 동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장모님 모시고 드라이브 다녀오는 길인데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그의 다정한 말에 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술도가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광숙은 봉투를 건넸다. 독고탁이 변호사를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를 준비 중이에요. 필리핀에서 압송된 소전무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동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놈 아직도 발악을 하는군. 오빠, 이번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법적으로 준비할 테니까. 그러나 동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내가 앞장서야 해. 술도가를 지키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광숙은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렇다면 함께 준비해요. 다음 날 광숙과 동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벽에는 빼곡한 서류와 사건 기록들이 걸려 있었고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들고 나왔다. 독고탁 측의 주장 중 일부는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론과 기존 거래처의 시선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동석이 조용히 손을 모으며 물었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모으고 증인을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광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준비할게요.
증인도 증거도 공장장님과 직원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작업장 안 광숙은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고자동이 나서서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 끝까지 같이 갑시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술도가 안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과 결의가 흘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독고탁이라는 거대한 벽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의 비밀스러운 수가 무엇일지 모르는 채로 바람이 부는 밤, 광숙은 별채 창가에 서서 먼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오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이 작은 결의처럼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두 눈에는 결코 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전투의 막이 올랐다. 법정 대기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광숙은 서류를 가방 안에 꼭 쥔 채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잖아. 오늘 끝내버리자. 그 말에 광숙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자 독고탁의 변호사와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술도가 쪽을 훑어보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 광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덮이지 않습니다. 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재판장이 들어서며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형사 재판의 긴장이 그대로 전해졌다. 판사가 의례적인 멘트를 마치고 검사가 증인석을 가리켰다. 다음 증인, 김석진 씨의 유족을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마광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온 이는 초로의 남자였다. 낡은 양복에 단정한 머리,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지 사진 속에 그 남자와 닮아 있었다. 박정수는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경직되며 작게 중얼거렸다. 석진 씨의 동생. 증인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저는 고 김석진 씨의 동생입니다. 형은 생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지만 독고탁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증언이 시작되자 법정 안이 술렁였다. 형은 빚을 지고 탁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숨겼습니다. 그게 발각되자 형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박정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광숙이 슬쩍 그녀를 바라보며 손등을 잡아주었다. 증언은 계속되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부끄럽다. 그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검사가 증언을 마무리하자 판사는 독고탁 측의 반대신문을 허락했다. 탁의 변호사는 증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물었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형의 메모가 있습니다. 거기엔 탁에게 속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메모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출할 겁니다. 노인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검찰에 건넸다. 판사가 확인한 후 증거로 채택했다. 독고탁은 이를 악물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그건 날 모함하려고 만든 거다. 저 노인도 술도가 사람들에게 매수된 거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피고인. 탁은 씩씩거리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판사는 새로운 자료를 손에 들고 말했다. 다만 피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술도가 측과 필리핀 계좌 간의 모종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순간 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탁의 변호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보십시오. 술도가도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다시 웅성거렸다. 한동석이 고개를 숙이며 광숙에게 속삭였다.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거야. 하지만 견뎌야 해. 판사는 곧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양측은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정이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을 나서며 독고탁은 마지막으로 광숙을 노려보았다. 이제 끝났어. 술도가가 더러운 속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광숙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한 건 돈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건 사람입니다. 탁은 이를 악물고 법정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법정 앞마당을 비췄다. 진실을 마주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던 술도가 사람들. 그리고 밝혀지는 과거의 비밀과 다가올 법정의 전운.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뜨거운 갈등과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